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수박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라면서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수박 논쟁이 되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수박 용어 사용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을 다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구분 좀 해봐야 되는 게 수박이라는 용어를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쓸 수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수박이란 단어 쓰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그게 당원들한테까지 향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는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공격을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책임 있는 의원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라고 그분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되고 또 문자폭탄 보내지 말아달라.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죠. 현근택 전 대변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수박이라고 조롱해서 힘드냐. 국회의원 정도라면 이런 정도의 비난은 견뎌야 된다. 못 견디면 의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도를 넘는 공격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정치인이 되려면 통과 의례 같은 건지 양념 같은 건지 어떤 겁니까? 아니, 정치인은 비판해도 잘 견뎌야죠. 비판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다 반박합니까? 맷집이 좋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란마저도 네. 그거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던지는 비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른바 이제 수박 논쟁을 당 주류를 그동안에 주류라고 분류됐던 의원들이 자꾸 수박 논쟁을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당원들한테 별로 호감 얻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당 주류와 비주류가 그동안에 있었고 비주류는 주류 쪽 그 일종의 이제 적극 지지층한테 그동안에 많은 비난을 또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났다고 해서 주류가 마치 비주류가 된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지자들의 아니면 당원들의 비난이나 이런 거 못 견디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거 좀 엄살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과하게 엄살피거나 반응 보일 필요 없다. 네. 어차피 지지자들은 서로 간에 갈릴 수도 있잖아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네. 그런 논쟁이 있는 거고요. 좀 견딜 필요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일종 계파 싸움의 수단으로 삼는 거는 그렇게 당원들 입장에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원 게시판이 지금 수박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전에 이 게시판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수박이라는 말을 할 만은 하니까 하지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뭐 수박대장 이낙연, 행동대장 우상호 뭐 이런 비난의 글도 있었고요. 우상호 대의원 폐지 안 하면 왕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수박이라는 단어 수백여 개가 지금 당원 게시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였나라고 기사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까지 딱 올라가더라고요. 경선 그렇죠. 때 얘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명락대전 시절이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하자면 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박 논란이 사실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먼저 꺼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지지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것이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수박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개딸이라고 부르면서 소위 말하는 개딸을 부르면서 개딸은 세계사적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부추겨 세우는 모습들도 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사적 어떤 소임을 다하는 훌륭한 유권자들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은 말 그대로 기득권자들이고 수박이고 국민의힘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가 분열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것이고, 이제 와서 이 수박을 해라 말아라, 사용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사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 몇 명이 수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똑같이 명락대전에서도 네거티브 그만합시다. 저 수박 논란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네거티브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만됐습니까? 네.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나서서 명락대전을 가속화시킨 것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상호 위원장이 수박 그만 씁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미 팬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봤던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솔직히 이 수박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터넷 게시판 일부에서만 사용하던 뭐 은어 내지는 그런 용어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정치권으로 이 끌어들인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지금 우리도 방송에서 이런 수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에 이낙연 캠프는요, 명략대전 당시에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호남을 비하하는 극우 커뮤니티의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박 논쟁이 처음으로 정치권의 공식 논쟁이 되기 시작했죠.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아니 빨갛잖아요. 수박이 꽃이 파래요. 기본적으로 안에 사상은 빨갛다, 빨갱이다. 이 빨갱이를 지칭하는 게 수박입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예요. 이거는. 왜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께서 이 수박을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지, 이거는 셀프 디스 아닌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 민영 개발하라고 압력 넣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호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